제 채널은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핫한 키워드는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입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라는 논리로 보았을 때 해당 취지는 맞는 것 같지만 손해가 없는 근로소득과 달리 손해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 그리고 변동성이 큰 한국 같은 주식시장에서 해당 세금을 걷는 게 맞는지는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투세 반대 의견을 개진한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금투세 반대의 뜻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투세 원천 징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금투세의 최저 구간인 20%를 떼간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최대 세율인 25%를 떼갈 수도 있습니다. 3억 이상 벌 가능성이 없는 소액 투자자에게 설마 25%를 원천 징수해 갈까 생각도 들지만 문제는 누가 3억 이상 수익을 낼 사람인지 증권사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계좌 증권사에 나눠 합산 수익이 3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1만 원 수익밖에 없는 계좌라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에 분산해 놓은 계좌 수익의 합이 3억이 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 투자자당 어떤 기준으로 20%와 25%를 구분해 적용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냥 계좌 금액 총액이 특정 금액 이하면 20%를 원천징수 적용한다고 하면 25%를 적용해야 할 투자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세금은 3억 이상의 25%를 적용할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대부분 세금이 나오는 구간에서 원천 징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징수 누락 금액이 커집니다. 만일 계좌당 총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거나 수익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도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한다면 계좌 쪼개기 자금 분산으로 총액과 수익 낮추기 방법으로 원천 징수세율을 낮추기가 성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천세 누락으로 세금도 제대로 안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서 무조건 최대 세율 20% 원천 징수했다 다음에 정산할 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3억 이상 버는 사람에게서 25% 원천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만 원 벌 때 25만 원을 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금투세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명분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액 투자자들도 금투세 원천 징수에 불이익을 겪게 될 겁니다. 금투세의 원천징수로 피해보는 투자자는 1%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원천징수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금투세 도입하면 6개월 주기로 원천징수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누가 수익 5천이 넘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매번 수익에 대한 세금 20에서 25%를 떼고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투자 총액이 작아서 수익 5천이 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걸 미리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총 투자액으로 그 기준을 잡으려고 해도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투자금이 2천만 원 이상인 모든 사람에게 세금 20%를 수익 날 때마다 떼어 예수금으로 묶어 강제 보관하다가 6개월마다 총 수익이 6천이 넘어가면 묶어두었던 예수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입금한다고 합시다. 수익이 250%가 되며 총 투자액이 2천만 원인 사람도 수익 5천만 원을 넘어서 과세 대상이 되는데 증권사가 이를 징수 안 하면 불법이 됩니다. 주가는 폭등하는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총 투자액이 1천만 원 이하여도 6배 이상 상승하면 수익 5천이 넘어서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까지 다 과세하려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수익 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서 강제 보관해야 합니다. 단타나 초단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더 작은 투자금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수익 5천을 넘겨서 과세 대상이 될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자의 편의를 위해서 소액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수익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놓고 미리 세금을 떼어 보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다른 느슨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마다 그냥 말일 기준으로 단순히 수익금 합산해서 세금 22%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보통 투자자는 현금이 생기면 바로 다른 종목으로 옮겨서 투자해버리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수익난 현금을 인출해버리면 원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후 통보로 양도세 고지서를 발급해 자진 납부게 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이 방식도 수익난 금액을 재투자했다가 날리면 세금 낼 현금이 없다는 문제뿐 아니라 기간을 더 늘려서 보면 기준 수익을 내지 못한 사람까지도 과세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투자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액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원천징수 대상으로 관리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의 일부를 일단 묶어놓고 재투자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이자를 정부가 지급한다 해도 재투자했을 때의 복리 수익이 원천 차단된다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단기 투자자들이 많은데 수익금이 묶여서 복리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불이익은 장기 투자가 많은 고액 투자자들보다 더욱 클 겁니다. 두 번째, 금투세는 서민이 되는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금투세는 부자 증세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서민이 부자 되는 희망을 파괴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금투세는 기존 대주들이 늘어나는 세금은 없고 부자가 되려는 서민들에게 없던 세금을 신설해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됩니다. 금투세는 겉으로는 부자 증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대주주 기준인 10억 아래 투자자들에게도 세금 폭탄을 내리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업 오너들과 대주주들은 이미 대주주 과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10억 미만의 서민들은 없던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서민이 부자 되는 사다리 구간은 10억 미만의 과거 대주주에 속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9억 투자자도 수익 5천을 넘길 수 있습니다. 7억, 5억, 3억, 1억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5천만 원 투자자도 수익 5천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흔치 않더라도 그 이하 금액 투자자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이들 모두가 금투세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서민 부자 되는 사다리 구간 10억 이하의 투자자들이 금투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과거에 없던 세금 폭탄을 얻어맞는 사람들은 대주주 기준 이하 서민들이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이미 대주주 과세로 세금을 물고 있는 부자들에게 금투세가 증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반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사다리 지키기입니다. 우리가 금투세를 반대하고 싸우는 것은 서민이 부자 되는 사다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한국은 내수 기반 경제가 아니다. 양도세 부과 반대의 명분이 없다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니 주요 선진국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양도세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의 논리이고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새 정부 정책에 반대는 하지만 양도세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맥빠진 반대밖에 못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양도세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 이전에 양도세 부과가 없었듯이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양도세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자국에 투자할 곳도 변변치 않은 국가가 양도세까지 부과하면 금융투자산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 버리는 자본 유출 위기를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 알려진 내수 기반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자국 내 내수가 탄탄하기 때문에 자본이 자국 내에 투자할 곳이 많아 적당한 양도세 부과에도 자본 유출이 적습니다. 한마디로 자국에 투자할 수 있는 내수가 탄탄한 내수 기반 국가에서나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양도세 부과입니다. 수출 기반 국가가 양도세 도입 시도했다 실패한 대표적 사례가 대만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제 구조는 내수가 작아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유사합니다. 국내 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 투자 엄청나게 늘어났죠. 내수가 빈약하니 국내에 투자할 기업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자본이 생기면 해외로 빠져나가서 국내 증시가 죽고 내수가 죽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집니다. 대만의 양도세에 도입했다가 증시 폭락을 맞고 철회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이 빈약하고 투자할 국내 기업이 변변치 않은데 감세 당근을 줘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웬 양도세입니까? 양도세는 국내 투자 매력을 반감시켜서 안 그래도 자본 유출이 심한 상황에 철퇴를 내리치는 격입니다.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집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내수 기반 국가가 아니라 수출 기반 국가로 선진국에 진입한 금융 중심국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 중심국이고 금융 허브입니다. 금융 중심의 선진국들은 양도세가 없고 전반적인 세금이 주변국들보다 낮아서 세계의 자본이 몰리고 세계의 기업들의 본사를 옮기고 지사를 설립합니다. 내수가 작고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이 이런 정책을 써서 투자를 유치해도 될까 말까인데 웬 양도세 부과입니까? 양도세를 전면 철폐하고 금융 중심국으로 가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전 현재 불안한 주식시장으로 인해 올해 손해가 큰 개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금투세 문제가 더 큰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주식이라는 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매년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고요. 금투세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아참! 이번 영상을 보시고 금투세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셨다면 많은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